경향신문 측이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녹취록이 공개된 날 성 전 회장이 숨진 지난 10일이었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 양반도 2006년 9월 달에 벨기에하고 독일하고 가셨잖아요. VIP 모시고. 그때도 제가 갈 때, 이 양반 그때는 야인으로 놀고 계셨죠. 예, 그 양반이 이제 모시고 가게 돼서, 그 양반한테 한 10만 불 내가 달러로 바꿔서, 그 롯데 호텔 그 힐스클럽에서 내가 전달해 드렸고. 네, 고 성완종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당일 새벽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통화를 한 육성이 이렇게 공개되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요. 경향신문 측은 이날 전화통화는 새벽 6시부터 50분간 이루어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경향 측은 지난 10일 4분여의 분량을 공개한 데 이어서 이튿날인 11일 2분 40여 초 분량의 녹취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는데요.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죠. 대선 때도 우리 홍문종 같은 경우하고 본부장을 맡았잖아요. 통합하고, 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매일 움직이고 뛰고, 그렇게 하는데도 제가 한 2억 정도 이렇게 줘서 그 조직을 관리하니까 6월 달쯤 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도 한나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한테 내가 1억을 통해서 내가 그걸 1억을 전달해줬고. 이 추가 녹취 파일에서 성 전 회장은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게 건네진 2억 원은 2012년 다선 자금 명목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서도 돈을 건넨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했는데요. 녹취 파일 속 당사자들은 성 전 회장이 주장한 이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녹취록 속에는 어떤 내용이 더 담겨 있을까요? 경향신문 측은 왜 한 번에 다 공개를 하지 않고 이렇게 녹취를 조금씩 공개를 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한 번에 다 하지 않는 것은 경향신문이 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대상자들이 지금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게 맨 처음부터 다 이제 까발려지면 이 사람들이 어떤 해명을 할 줄 몰라요. 근데 지금 뭔가 있든지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꺼번에 다 폭로하지 않은 것이 잘한 일이라고.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육성이 담긴 미공개 녹취분에는 또 어떤 폭로 내용이 들어있을지 궁금증이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그 전문이 공개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인데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여권에서조차 경향신문 측에 녹취록 전문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향신문에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금 본인이 50분간 대화한 녹취록을 경향신문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다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이 일은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정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계획은 완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네, 검찰 또한 어제 오후 발족한 특별수사팀이 경향신문 측에 인터뷰 녹취록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향신문 측도 어제 홈페이지에 경향신문의 입장이라는 내용을 게재했는데요.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검찰의 요구가 있으면 모두 다 공개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고인의 유지가 훼손되거나 결례가 없도록 유족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공개를 하겠다. 인터뷰 내용 전문을 가감없이 홈페이지 또는 신문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측은 그러면서 인터뷰를 녹음한 것은 고인의 뜻이었고 살아있는 권력자를 상대로 한 폭로를 꼭 보도해 줄 것을 여러 차례 당부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에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8명의 명단이 담긴 메모를 보강한 인터뷰를 작심하고 준비를 했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성 전 회장은 이 쪽지에 이름을 적은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 돈을 전달했는지 등을 녹취 파일을 통해 비교적 상세하게 폭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다른 정계 인사들에 대한 폭로,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을까요? 이미 공개된 이름 8명 외에도 비자금 장부가 더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녹취록 전문이 베일을 벗은 이후 검찰이 어느 수준까지 수사를 하게 될 것인지, 과연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지 여부입니다. 개인적인 인맥 관계가 있으면은 이 수사의 공정성은 상실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무일 검사장을 수사팀장으로 하고 특수 일부장을 팀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녹음 파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완종 회장이 이 자금을 마련했을 때는 혼자 마련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믿는 그렇죠. 믿는 신뢰할 만한 친복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한테 준비를 시키고 그에 대해서 전달할 때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어딘가에 흔적을 남겨놓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검찰이 그걸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해줄 수 있는가? 여기에 이번 수사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네, 검찰은 성전 회장의 녹취 파일이 제출되는 대로 인터뷰 내용 전문을 분석해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들 주변으로 실제 유입된 돈이 있는지, 계좌 등 자금 흐름부터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향신문 측이 녹취 파일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진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